국외 출장 실태 점검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의 이슈 자갈치 일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갈치 일보. 떠오르는 이슈와 부산의 뉴스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갈치 일보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사흘 전 안전 결의대회까지 했는데 사상 하단선 건설 현장에 싱크홀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사상 하단선 건설 현장에 또 싱크홀이 생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형 땅꺼짐 현상이 연이어 발생해서 부산시가 특별조사로 원인 규명까지 했었던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에서 또다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건데요. 부산교통공사가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선제 대응책을 발표한 지 불과 사흘 만입니다. 특히 이번 싱크홀의 위치가 동서고가로 밑에 다리 교각 인근에서 발생하면서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특별조사가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선제 대응책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이런 일이 우째 생겼을까 싶은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크기가 가로 5m, 세로 3m, 깊이 4에서 5m입니다. 당시 집안 침하 의심 신고를 접수했고 현장 안전조치가 시행되던 중에 싱크홀이 발생한 건데요. 이 사고로 4개 차로가 통제되고 방호벽이 설치됐습니다. 시는 통신관로 연결부 파손으로 장기간 빗물이 누수되면서 흙이 유출됐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건설 현장이 이미 몇 차례 싱크홀이 발생했던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상 하단선 건설 현장은 이미 수차례 싱크홀이 발생한 문제의 장소인데요. 앞서 지난해 9월 학장동 도로 양방향 두 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짜리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는데요. 배수 지원차와 그 옆을 지나던 5톤 트럭이 구덩이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싱크홀을 비롯해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상 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에서 무려 11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많이도 발생했네요. 부산시가 2달 전에 발생 원인 발표를 했던 기억이 아직에 나거든요. 그때 포구 물막이 작업을 부실하게 해서 그렇다 이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는 특별조사에 착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월 발생 원인을 발표했었는데요. 당시 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포구, 부실한 물막이 작업을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하지만 시의 원인 규명이 있은 지 2달 부산교통공사가 사상 하단선 시공사인 두산건설 등 16개 회사와 도시철도 건설 현장 안전 결의대회를 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이렇게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서 더욱 충격을 안고 있는데요. 이번 발생 지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고가로 밑에 교각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만약에 교각과 조금만 더 가까운 지점에 생겼다면 정말 큰 아찔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요. 박형준 부산시장은 신속한 복구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면밀한 조사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단디 살피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어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이죠. 전재수 의원은 짧은 대선 국면에서 험지 부산에서부터 정권 교체, 국민 통합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하나로 모으는데 본인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부산 북구갑이 지역구인 전 의원은 SNS를 통해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전재수 의원이 부산에서는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대선 출마 권유나 조언이 많았다 카대요. 네, 맞습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깊이 숙고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민주당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민주당을 당당하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주당의 집권, 민주당의 승리는 지속되고 있는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더 정교하고 더 강력한 민주주의로 나가는 길이자 무너진 나라 경제와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래 주말 사이에 여당 야당 대선 주자들의 윤곽이 뚜렷해졌다 그지? 네, 맞습니다. 주말 사이에 6.3 대통령 선거 주자들의 출마 선언 혹은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각 당의 경선 구도 윤곽이 구체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조금 살펴드리자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선 참여에는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주 전 지사는 어제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전 지사는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는 없겠다면서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고 지방자치를 연방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치권 명분화와 함께 재정, 권한의 자율성 확대, 지방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렇게 김 전 지사의 출마로 민주당 대선 후보는 4명으로 늘었는데요. 앞서 김두관 전 의원은 지난 7일, 김동연 경기지사는 9일 인천공항에서 미국 출국 직전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대선 출마 의사를 확실했습니다. 예, 또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SNS를 통해서 진정한 보수의 길을 시민들과 함께 가겠다 이런 글을 남기면서 경선 불참하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는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당은 반성,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진정한 보수의 길을 시민들과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유 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토요일에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요래 또 말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오 시장은 백의종군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면서 정치인에게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멈출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향해서 다시 성장, 약자와의 동행을 핵심 어젠다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차출로는 더 커지는 모양새지만 정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앞장섰던 윤상현 의원은 13일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윤 의원은 오는 15일 내일이죠. 후보 등록을 마친 뒤에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 및 출정식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후보를 낸다 내지 않는다 계속 말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결정이 됐고 지난 11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조국 혁신당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유력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연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각중에 치러야 하는 대선을 앞두고 이래 누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6월 3일 대선까지 우리가 잘 지켜보고 잘 투표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파면 열흘 만에 피고인석에 앉게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키워드인데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유무, 처벌 정도를 결정할 형사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부터 첫 공판이 진행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법원 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뒤이어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아침에도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부 부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재판장에게 요청해서 사건 관련 발언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다음 소식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유효 기간이 다음 달 31일까지라대요. 근데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 특별법이 2년 한시법이었는데요.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서울, 세종, 대구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연장을 위해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피해자 구제에 적잖은 차질이 우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회에 전세 사기 특별법 기한을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을지에. 네, 맞습니다. 강론은 조금씩 다르지만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9건 상정돼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특별법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야 논의를 거쳐서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지금 6.3 대선 전국을 앞두고 때를 놓치면 피해 구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도 특별법이 일반법화될 우려 등을 고려해서 유효기간 연장 기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한 연장에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피해자가 매월 1,000명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별법 이거 연장이 안 되면 피해자들 어찌합니까? 네,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지난달까지 총 28,666명입니다.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서는 서울 동작구에서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벌인 전세사기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 75명이 피해를 입기도 했고 이들의 전세 보증금은 66억 원대입니다. 또 2월에서도 세종에서 200억 원대, 3월에서는 대구에서 22억 원대 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단체에서는 특별법 연장 1년은 짧고 최소 2년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전세 갱신 계약 만료 때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기간이니까 이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보완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 2년 가까이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자로 인정해달라는 신청 4만 1,000여 건이 들어왔지만 이 가운데 68% 정도만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는데요.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7천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17%는 부결이고요. 또 전세 보증에 가입해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에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3,800여 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아직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많고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도 많은데 참 꼼꼼하게 살펴야겠습니다. 아니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뭐 좀 해보려고 요래 고생을 하는데 이 피해자들 잘 보듬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마저 없어진다면 수많은 피해자가 또다시 사지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특별법 연장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도 연장이지만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도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건축왕이니 뭐 빌라왕이니 하는 이 악질적인 사기범들 1심에서는 최고형 15년형을 받아도 감형받고 피해자들도 또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고 이 억울한 마음을 세상에 이래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누가 낳고 잘 키워야겠다 살기 좋다 하겠습니까? 진짜 이거를 우리가 잘 관심을 가지고 단디 손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갈치일보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살기 억수로 팍팍하지. 그래도 힘차게 살다 보면 좋은 날 올 깁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희망찬 내일을 열어갑니다. 부산 MBC 라디오 자갈차즘에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부산에